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댓글이 오늘은 잘 안 보이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마켓 판매자 센터 TV 유튜브 라이브 특강 4강을 맡은 디노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2026년 기회를 잡는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주제로 오늘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디노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맨날 라이브를 하면서 제 소개를 안 하고 항상 내용으로 바로 이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다시 드리자면, 저는 전에 관세청이라고 하는 공무원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냥 9급 공무원 출신에서 지금 퇴사한 지 한 4년 정도가 됐는데, 작년 기준으로 연매출 100억 정도를 이제 달성을 했던 사람이고요. 저는 약간 뭔가 이건 자랑은 아니지만 KBS나 MBC나 SBS 같은 이런 뭔가 공무원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자수성가를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방송에 출연도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책을 썼었던 적이 있습니다. 책을 썼었는데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돈이 좋아요 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제 교보문고 베스트 2위까지 올라갔던 저자입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게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공무원으로 일을 할 때 항상 정말 월급도 작고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 안 됐거든요. 그 정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너무나 이제 힘겹게 살다가 셀러라는 거를 시작을 하면서 내 인생이 조금이나마 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는 부업을 한다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저는 돈이 좋은데 돈이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나중에 뭔가 이런 내 얘기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돈이 좋다고 당당하게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공무원 때 막 다른 뭔가 공무원 일을 하면서 연예인 분들도 좀 자주 보고 그랬어요. 연예인 분들이 관세 같은 거 미납해가지고 뭐 잡혀오고 이러신 경우들도 꽤 있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이제 공무원을 이제 좀 너무 잘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제일 또 충격적이었던 말이 너가 에르메스 같은 걸 들어봤어야 알지? 약간 이런 말들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왜 나는 이런 지금 이 계층에서 그때 공무원도 사실 나쁜 직업은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이렇게 나는 열심히 교대 근무하고 밤새서 일하고 맨날 퇴근해서 쓰러져 자고 이렇게 하면서도 왜 이 돈밖에 못 버는가? 왜 저 사람들은 맨날 해외 나가서 가방 좋은 거 사오고 에르메스 가방 사오고 샤넬 가방 사오고 하는데 나는 그걸 왜 못 사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자괴감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돈으로 이제 돈을 내가 좋아한다고 이제 장당하게 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써냈던 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가 제가 진짜 열심히 잘 안 해가지고 그렇지만 4만 명 정도의 이제 구독자를 갖고 있습니다. 100억 디노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나올 거고, 여러분이 오늘 강의에서 많은 것들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좀 이 부분이 특별히 더 알고 싶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유튜브로 넘어오시면은 또 좋은 정보를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가져왔냐면, 오늘은 뭐 바로 주력 상품이라는 거예요. 주력 상품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정말 말 그대로 주력을 할 상품입니다. 내가 이 제품을 그냥 올려놓고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뭐 어쩔 수 없고 약간 이런 단계가 아니라, 진짜 이 제품을 올려가지고 올릴 때부터 사실은 기획이 들어가야 되고요. 기획이 들어간 다음에 이 제품을 예쁘게 만들어요. 상세 페이지 같은 것들 예쁘게 만들고, 그리고 추가로 광고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하면서까지 내가 이 제품을 너무나 잘 만들어가지고 하는, 약간 그런 뭔가 효자 상품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효자 상품이라는 거를 좀 이제 발굴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뒤편에는 제가 주력 상품을 찾고 나서 이거에 대한 썸네일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세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주력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막 닥치고 등록하는
닭등, 뭐 대량 등록 상품 이런 거랑은 결이 굉장히 달라요. 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닭등 상품 같은 저는 딱 상품군을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 군이 닭등 상품, 그리고 두 번째 군이 주력 상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저희가 많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닭등을 하다 보면 주력 상품이 뭐 자연스럽게 생기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하시던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생각보다 좀 걸릴 수 있어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그 시간을 내가 들여가지고 닭등을 맨날 성실하게 하고 하루에 한 뭐 30개라든지 50개 정도를 등록을 하다 보면 얻어 걸리는 경우들이 생각보다는 많아요. 근데 난 지금 당장에 막 시간을 하루에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쓸 수가 없고 닭등을 할 시간이 없고 나는 딱 하나 정말 내 주력 상품 잘 찾아가지고 요거 올려서 내가 예쁘게 만든 다음에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거 잘 찾아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여러분 별다른 마케팅 활동이 필요 없던 이 닭등이랑은 달리 이제부터는 마케팅 활동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사실 마케팅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거창하게 볼 필요가 없이 이거는 좀 내가 뭔가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시는 게 마케팅 활동을 해라 라고 하면은 마케팅을 따로 배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내 제품 잘 고른 다음에 예쁘게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플랫폼들 있잖아요. 지마켓이면 지마켓, 옥션이면 옥션 이런 곳에 들어가서 광고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광고를 거의 켜두기만 하면은 이제 판매 행위가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행위를 잘 이렇게 나게 하는 그 활동을 사실 마케팅 활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케팅 활동이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플랫폼들, 지마켓 같은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하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수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가 막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특히 그 구매 대행 있잖아요. 구매 대행이라는 섹터는 정말 내가 큰 돈이 들 필요가 없이 거의 무자본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물건 재고를 갖고 있지 않고 이 제품을 그냥 어디다가 올리기만 해요. 상품 페이지를 올리기만 해서 이 이미지만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잘 꾸며져 있네? 이거 나 사고 싶네? 했을 때 사는 분들한테 먼저 돈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주문 들어온 걸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문을 처리해주면 되는 게 바로 중국 구매 대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외에서 물건 들여오는 그 방법들만 조금만 배우시면 되는 거고 내가 내 자본이 필요 없고 별다른 마케팅 활동을 크게 배우실 필요가 없는 굉장히 셀러로서 시작을 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구매 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력 상품을 찾으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바로 돈을 버시게 되시냐면 제가 다 가르쳤던 분들의 성과거든요. 성과인데 이 분은 사실 지금 매출이 7,400만 원이에요. 여기서 마진이 한 30% 정도 될 거예요. 30% 조금 안 되는 한 20% 후반대일 텐데 그러면 한 달에 벌써 2천만 원 이 정도는 버시는 거예요. 1,500만 원, 2천만 원을 버시는 건데 이분들이 다 주력 제품을 잘 만나가지고 주력 제품을 잘 만들어냈더니 이제 배운 지 한두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매출이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사실 엄청나게 고민을 한 것도 아니고 이 막 엄청나게 투자가 들어간 것도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이 셀러라는 사업이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오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들 보면은 진짜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제가 했구나. 매출이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쯤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배운 지가 너무 안 됐으니까 너무 믿기지가 않는 매출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정말 이 배운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1강부터 이 지마켓 판매자 유튜브 특강 1강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키워드 있죠. 키워드 그 부분을 다시 돌려보시면서 내가 어떤 키워드를 골라야지 좀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릴까 이런 것들을 그것들 듣기만 하고 실천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매출과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분도 보시면 비슷하게 이분도 2,800만 원 정도 매출이 찍혔는데 이분도 거의 수업 끝나자마자 이렇게 매출이 나셨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분이
같은 기수가 있었어요. 기수가 있었는데 이거 별거 아닌데 다른 분들도 다 이 정도를 하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도 저 이번 달 매출 1000을 넘겼어요. 뭐 수강 3개월 뒤에 목표가 원래 순수익 300만 원 정도였는데 스테디한 주력 상품은 아니지만 이거 하나 잘 발굴해가지고 발굴해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서 잘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뭐 요즘 너무 바쁘면서도 행복해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이 완벽한 주력 상품은 아니더라도 살짝 주력 상품의 냄새가 나는 그런 상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대체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정말 간단한 방법 하나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방법 그대로 하셔도 여러분이 당장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주력 상품을 벤치마킹하는 방법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저희가 정말 많은 플랫폼을 이용을 합니다. 뭐 네이버도 이용을 하고 쿠팡을 이용하고 하는데 사실 지마켓에서 벤치마킹 하기가 굉장히 좋게 나온 게 있어요. 좋게 나온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마켓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뜨냐면 이 처음에 딱 그 화면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마켓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마켓에서 지마켓에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여기 중에 이제 전체 카테고리를 다 볼 수 있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카테고리를 누르고 내가 오늘은 뭘 소싱을 하지? 아무거나 눌러보셔도 돼요. 아무거나 눌러보는데 저는 뭐 여기 홈 데코로 한번 가볼게요. 홈 데코에서 뭐 침구 커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침구 커튼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또 원하는 카테고리를 하나 찍는 거예요. 뭐 베개를 해볼까? 베개 커버? 뭐 이렇게 찍으면은 이제 많은 제품들이 나오겠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있냐면 진짜 밑으로 내려도 아마 끝이 없을 거예요. 끝이 없이 쭉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많은 제품들 중에서 나는 대체 어떤 거를 소싱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쓰시면 되게 좋냐면 사실 저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해외 직구 제품을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외 직구 제품을 팔 때, 그렇구나. 화면이 안 나왔군요. 네. 이 많은 제품들이 나오는데, 이 많은 제품들 중에 그죠? 내가 어떤 거를 골라야 될지 모를 때 다른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시면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판매를 하는 것 중에 인기가 많은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체크를 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온라인 시장은요 모두한테나 오픈북이에요. 다 열려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 카테고리를 하나 찍은 다음에 여기 상품 유형 있죠. 여기 상품 유형 부분에 해외 직구만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마켓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마켓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그냥 카테고리를 아무 데나 들어가 본다. 들어간 다음에 상품 유형에서 해외 직구를 찍어 본다. 그러면 지금 이 카테고리에서 해외 직구로 잘 팔리는 상품들이 나와요, 보통. 근데 이 중에서도 맨 위에 판매 인기 순으로 또 정렬을 한 번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인기 순으로 이제 정렬을 한번 하시면은 지금 해외 직구로 등록이 되어 있는 요 카테고리.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제가 띄워놓은 그 사진은 그 캠핑 카테고리거든요. 캠핑 카테고리에 아마도 난로 카테고리 같아요. 이 난로 카테고리에 들어가가지고 이 카테고리에서 지금 잘 팔리는 애들만 판매 인기 순으로 쫙 이렇게 보면서 아 얘네가 지금 얘네래 이분들이 지금 잘 판매를 하고 계시구나. 뭐 탁상용 화목난로가 잘 팔리고 있구나. 미니 화로대가 잘 팔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벤치마킹의 전부예요. 벤치마킹이 막 어렵게 막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 게 벤치마킹은 말 그대로 남이 잘 파는 거 비슷한 거 갖고 와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여기 전에 배우셨지만 여기 잘 팔리는 제품들 있잖아요. 여기 제품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으면은 이미지로 또 똑같이 타오바오라든지 1688에서라든지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색을 하면서 타오바오에서 내가 제품을 끌고 와서 상품 등록만 하면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구매 대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벤치마킹하는 정말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여러분 제가 이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많은 지식이 굳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너무 많은 지식이 주입이 되면은 선택장애에 걸립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이 수치를 보면 저건 것 같고 저 수치를 보면 저건 것 같고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고, 사실 초보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딱 요거 한 가지만 아시고 G마켓 들어가서 해외 직구 탭 찍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잘 팔리는 것들만 쫙 갖고 오는 게, 이게 바로 벤치마킹의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질문은 대화창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강의 다시 보기는 오늘 말고 다음 날 오후 5시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구독하고 알림 신청을 하시면은 업로드 때 이제 일정을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갈 텐데, 이제 다음 챕터는 썸네일입니다. 이제 노출과 직결되는 썸네일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썸네일은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썸네일은 왜 중요할까? 썸네일이 뭔지는 혹시 들어보셨죠? 썸네일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소개팅을 나가요. 소개팅을 나갈 때 우리 그 소개팅 당사자와 서로 이제 사진을 주고받잖아요. 이 사진이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 간에 만날 때도 딱 보여지는 게 있죠. 보여지는 외모가 있을 건데, 이 처음에 딱 눈에 띄는 게 바로 썸네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은 썸네일이 우리의 얼굴이다. 얼굴이고 우리 뭔가 내면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그런 외관상의 가장 첫 관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썸네일은 여러분 왜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아시겠죠? 외관이 막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도 사실 요즘에 많이 하긴 하죠. 내면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은 하긴 하지만, 사실 외관이 별로면 내면을 알아볼 기회조차 안 주는 게 요즘 세상인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썸네일이 왜 중요하냐? 썸네일을 잘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 결국에 지금까지 공들였던 내 제품 있죠. 내 제품 안에 상세 페이지 잘 해놨고 막 이렇게 했는데 뽐낼 기회가 없어져요.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그래서 썸네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입이 되어야지만 되는 거고, 유입이 되어야지만 상세 페이지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통해 우리가 설득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썸네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하루에 뭐 500분이 넘게 막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데, 이렇게 구매하시는 고객님들 중에서 상세 페이지를 열심히 읽지 않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썸네일이랑 상품명만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구매 대행을 하면서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나는 분명히 상세 페이지에 이런 것들을 써놨는데 왜 그 사진이랑 상품명만 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정말 너무 더 빨리빨리 막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빨리 썸네일이나 제목만 보고 바로 이제 사버리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더라고요. 초반에 제가 진짜 자신 있게 소싱했던 제품이 있었는데 막 품질도 너무 좋고 가격 경쟁력도 너무 있고, 근데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경쟁 제품들의 이제 썸네일 같은 것들이나 뭐 여러 가지를 분석을 했어요.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제 거만 썸네일이 너무 안 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튀려고 뭐 이거저거 막 뭐 넣어놓고 무슨 막 노란색 배경 해놓고 했는데, 저는 너무나 정직하게 했던 거죠. 정직하다라는 거는 너무 단조롭고 눈에 안 띄고, 그래서 그때 제가 딱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썸네일을 완전히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주문이 정말 신기하게도 잘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썸네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바로 주문이 막 매출이 5배 가까이 뛰지? 뭐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실제로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상품을 클릭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평균 1, 2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수많은 제품들 사이에서 내 제품이 눈에 띄려면 그 짧은 순간에 고객님의 시선을 우리가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썸네일은 단순히 우리 상품에 그냥
그냥 대표 사진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우리가 고객이 원하는 핵심 정보라든지 아니면 감성을 건드릴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전달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되게 압축적이고 축약적인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사실 PC로 그 노트북 있죠.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쇼핑을 하는 그 빈도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솔직히 요즘 세상엔 정말 많이 없어요. 정말 많이 없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모바일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화면에서 스크롤을 빠르게 막 이렇게 올리면서 어떻게 내 제품을 탐색을 하는지 그 고객님들의 여정을 탐구를 한 다음에 이 여정 중에서 만나는 첫인상을 가장 좋게, 가장 튀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바로 썸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썸네일이 막 흐릿하거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너무 복잡해서 뭐 한눈에 안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바로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잘 만든 썸네일 하나가 매출 막 2배, 3배까지도 끌어올릴 수가 있고 이게 매출로 이루어지는 거가 사실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 돈이랑 직결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썸네일 제작에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쟁 제품들이랑 차별화되는 그런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찾고 타겟 고객님이 원하는 정보를 명확하게 담아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클릭을 유도하는 썸네일 제작 이 핵심 원칙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정리도 별게 없습니다. 별게 없이 정말 간단해요. 간단히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거면 돼요. 시선을 끄는 썸네일을 만들어라. 네, 시선을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차별화와 저는 상황 설정 뭐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 차별화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캡처해 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지마켓에서 이제 캡처를 해온 건데 밥솥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밥솥이 있겠어요. 그죠? 많은 밥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여기 지금 있는 10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눈에 띄세요? 어떤 게 제일 눈에 띌까?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봤을 때 사실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한 애만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제품만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드론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갈색 배경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그냥 간단하게도 배경이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 제품 많은 제품들 중에서 눈에 확 띄는 거죠. 확 띄게 되는 기계 바로 그냥 차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에 띄는 거. 근데 이게 뭔가 다른 상품들도 사실, 그러니까 사실 썸네일이라는 게 사람들이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정량적으로 딱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평가를 하려면 나중에 이제 광고를 돌린 다음에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건데 그냥 우리가 봐도 느껴지잖아요. 일반 소비자가 봤을 때, 내가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눈에 띄지? 라는 거는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썸네일을 이제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다른 분들 있죠. 다른 제품들 1위부터 8위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캡처를 해요. 그리고 그 제품 가운데다가 그 많은 이렇게 많은 썸네일 가운데다가 제가 만든 썸네일을 이렇게 넣어봐요. 넣어보면은 아 이게 요렇게 해서 튀는구나. 내가 얘가 좀 배경이 다른 색에서 튀는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 빨리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주관적이지만 약간은 아닐 수도 있는 좀 비율이 높은 쪽으로 맞춰가는 게 썸네일 제작 가장 기본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사진을 하나 넣었는데 이거는 탁상용 선풍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검색을 한 거예요. 아 핸디 선풍기 뭐 탁상용 선풍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 건데 이 세 개 중에서도 어떤 게 제일 눈에 띄시나요? 뭔가 다 또 주관적일 수 있지만 사실 세 번째 거가 지금 세 개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주관적인 거야. 아까 거는 사실 너무 좀 명확하게 지금 밥솥이라고 했는데 또 커피 머신이 나왔구나. 아무튼 이거 밥솥이라고 치고 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너무나 이건 좀 명확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방금 사진에는 사실 엄청 명확하게 딱 사람들이 갈리지는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중에 이 클릭률 데이터를 또 보셔야 합니다.
클릭률 데이터를 본 다음에 아 얘가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 썸네일을 했을 때 더 클릭률이 높았고 내가 하얀 배경으로 바꿨더니 클릭률이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좀 팔로우업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셀러의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동가위. 이게 진짜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이 전동가위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올렸을 때 어떤 분은 흰 배경, 어떤 분은 노란 배경으로 했을 때 노란 배경이 사실 사람의 심리를 더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노란 좀 이제 색깔 있는 배경들을 써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옆에 있는 제품들이랑 좀 비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이는지 계속 체크를 해나가는 게 바로 차별화의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그 다음인데요. 이 다음은 상황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상황 설정이라는 건데 이게 뭔가 상황에 맞는 사진을 연출을 하는 거예요. 연출을 함으로써 이 공감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제가 환자용 목욕의자라고 이제 검색을 한 결과를 찍은 거예요. 사실 다 비슷한 제품이에요. 거의 다 비슷한 제품들인데 어떤 사진만 진짜 요 아기가 지금 발을 디딛고 욕실 의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만약에 똑같은 제품이 있다고 했을 때 똑같은 제품이 흰 배경에 그대로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누가 당연히 쓰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자기가 쇼핑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위에 게 당연히 클릭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요소들 많아요. 가격도 뭐 중요할 거고 뭐 네일 배송, 판매자 스타 배송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썸네일로만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맨 위에 게 사실 좀 더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밑에 것도 이제 커피 머신, 휴대용 텀블러구나. 휴대용 텀블러라고 제가 해놓은 요것도, 요 제품도 뭔가 실제로 과일을 썰고 있는, 과일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훨씬 더 좀 생동감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썸네일은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알겠어. 그러면은 썸네일만 잘 만들면 끝일까요? 뭔가 썸네일만 만들면 끝일까? 썸네일만 고민하면 되는 걸까? 근데 여러분 좀 충격적이진 않지만 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면 고객들이 이제 여러분이 그 정성스럽게 썸네일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보는 시간이 정말 이게 평균 0.8초라고 합니다. 1초도 안 된대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는 뭘 볼까요? 우선은 우리가 그 상품을 업로드를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이미지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시간에는 바로 이 썸네일 다음 사진을 본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이 이 상세 페이지 들어와서 본다라는 것보다 추가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 이미지로 썸네일 옆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쇼핑할 때 옆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 아시죠? 그렇게 돌려가면서가 아니라 캐러셀 형태라고 하는데 옆에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썸네일과 비슷한 상품 사진들 몇 개가 더 나오는 거, 이걸 바로 추가 이미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작년에 했던 실험이 있어요. 똑같은 제품을 2개 계정으로 올렸어요. 근데 A 계정은 썸네일만 엄청 공들이고 나머지 추가 이미지는 대충 했고 B 계정은 10장 전부 다 전략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을까? B 계정이 전환율이 막 2.3배 정도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고객들은 간시도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크롤을 하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 이미지가 10개 정도가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10개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제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썸네일이죠. 썸네일이나 마찬가지인 게 첫 번째 대표 이미지인데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다 핵심 USP 이런 것들을 한 문장으로 딱 압축을 하고 가격이나 혜택 배지 이런 거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사진을 넣었는데 뭐 이어폰이죠. 이어폰인데 여기서 어떤 것들이 가장 강력한
USP가 될까? USP는 소구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력한 USP를 가질까라고 하면은 뭐 48시간 연속 재생이라든지 아니면 30% 할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크게 박는 거죠. 그런 것들이 썸네일에 문구가 가능할 때 그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이미지로 이제 넘어올게요. 두 번째 이미지는 이제 또 문제를 좀 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그냥 제품에 다른 각도 사진을 또 넣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되는데, 여기서는 고객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좀 시각화를 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청소기를 판다라고 할게요. 청소기를 판다라고 하면 무거운 청소기 들고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셨죠. 뭐 이런 텍스트랑 함께 들어가는 뭐 일러스트를 넣던가, 아니면 뭐 전후 비교를 해가지고 기존 제품이랑 우리 제품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나눠서 넣어주셔도 되고, 사실 그 추가 이미지 같은 거는 우리 제2의 상세 페이지라고 봐주셔도 돼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상세 페이지에 만들었던 내용을 잘라가지고 그걸 추가 이미지로 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세 페이지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시면 정말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또 핵심 스펙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여기서 핵심 스펙을 넣으라고 하니까 실수하시는 게 또 있어요. 실수하시는 게 스펙을 글로 막 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글로 막 줄글로 누가 쓰면은 요즘 시장에 누가 읽어요. 그쵸? 글도 너무나 간결하게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아이콘 같은 거 있죠.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뭐 일러스트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 많아요. 그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뭐 보조 배터리를 팔았을 때 예를 들어 2000A 대용량 3포트 동시 충전 18W 고속 충전 뭐 이렇게 말을 써놔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를 잘 아는 분들은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뭔가 그냥 이게 다 들어가면 시선이 너무 분산이 돼요. 그래서 2만 암페어 뭐 대용량 이런 것들 다 쓰기보다 2만 이라든지 뭐 그런 다음에 충전하는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은 내가 조금 더 잘 설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눈에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용 장면인데, 사용 장면 라이프 스타일 컷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사용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찍는 거는 요즘에 옛날 시대 방식이에요. 요즘은 이 제품만 있으면 AI로 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AI로 만든 다음에 요렇게 쓰겠구나, 저렇게 쓰겠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비교 그리고 차별점,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비교랑 차별점은 뭐냐면 경쟁사들이랑 어떻게 다른지, 왜 내 거를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세상에 인터넷에 물건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 이게 만약에 내게 더 비싸면 이걸 왜 사야 되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서 해소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표를 만들기도 해요. A, B 이렇게 해가지고 A 제품, B 제품, A 제품은 이런 거 없어. 우리 제품은 이런 거 있어. XO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한눈에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불편한 걸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좀 편하게 소비를 하게끔, 바로 스무스하게 그 결제 버튼을 누르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여섯 번째는 디테일 확대라고 해놨는데, 여러분이 재질이라든지 뭐 포트라든지 기능, 뭐 버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몇 장 정도 보여주세요. 특히 뭐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같은 것들은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게 신뢰도를 올리는 그런 작업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구성품 그리고 사이즈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제품이 어떤 구성품이랑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여줘야겠죠. 내가 이게 구성을 열심히 해놨는데 안 보여. 사람들이 몰라.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구성품을 왜 한 거야? 하나 서비스로 주려고 한 거야? 그걸 보여주면서 판매를 더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넣어주시고, 그 사이즈 같은 것도 사실 CS 문의 1순위예요. 그래서 사이즈 같은 거 미리 다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사회적 증거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리뷰 그리고 별점 그리고 실사용 사진들, 약간 이런 것들이죠.
사람들은 사실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누가 썼을 때 좋다고 하는 거, 썼을 때 괜찮았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리얼 리뷰, 리얼 사진 이런 거 있죠. 실사용 그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9번째, 여러분 너무 많죠? 이것들 다 넣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번째는 혜택이라든지 프로모션이에요. 고객들은 지금 사야 되나? 나중에 사도 되나?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고 싶을 때마다 맨날 살 수 있는 부자가 있으면, 다 부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는데 고민을 좀 끝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고민을 끝내버릴 수 있게끔 내가 지금까지만 이걸 주겠다. 이때까지만 할인이 들어가고 있다. 뭐 2개 구매 시 10% 추가 할인이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넣어주시는 게 이 혜택 프로모션 사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배송이랑 이 AS 정책 이런 건데, 이런 것들 그냥 당일 발송이라든지 무상 반품이라든지 뭐 AS 어떻게 해준다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으면 넣어주면은 굉장히 또 좋은 후킹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미 셀러를 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미 셀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구성을 해놨는지 한번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내가 셀러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 다 대충 해놓은 다음에 내 거 왜 안 팔리지? 내 거 왜 안 팔리지?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그냥 상품을 올리면 끝이 아니라 이 제품을 주력 제품으로 가져가려면 잘 만들어야죠. 잘 만들어야 되는 단계가 바로 주력 제품, 주력 상품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들 안 되셨던 이 10개 안 돼 있으셨던 분들은 바로 돌아가가지고 이것만 고치셔도 매출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갈 텐데, 이미지 10개를 그냥 나열하는 것도 나열하는 건데 좀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쇼핑할 때 이거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눈 있잖아요. 뭐 핸드폰을 보는 눈도 이게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과학자라고 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이런 UI를 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람들, 소비자의 눈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제일 많이 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세 페이지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 내가 상단에서는 뭘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하단에서는 어떻게 나와야 좋고 하단에서는 어떻게 나와야 좋고, 약간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하면 되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런 화면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이제 스크롤이 멈추는 이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일까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고객이 막 첫 번째 화면, 두 번째 화면,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디서 조금 더 이제 멈출 수 있고 어떤 게 먼저 나와야 좋을지는 제품마다 너무 달라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10가지 중에서도 먼저 나와야지 제일 좋을 것 같은 것들은 항상 바뀝니다. 그리고 해놓고 나중에 또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G마켓 최적 이미지 사이즈인데, 제가 나와 있는 그 G마켓 규정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갖고 온 거니까 여러분이 등록을 할 때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지 사이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미지는 그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옆에 이제 860 픽셀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길이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너무 막 길지만 않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에 딱 최적화된 게 사이즈가 860 픽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썸네일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으로 하는 게 정석이에요. 1000 곱하기 1000 이런 식으로 1000 곱하기 1000 픽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도 내가 디테일하게 좀 제작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좀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썸네일 같은 경우에 너무 고화질로 만들면은, 고화질이면 사실 좋죠. 당연히 좋은데 어떤 게 문제냐면 좀 뜰 때 느리게 뜰 수가 있어요. 제품이 사람들이 진짜 아까 제가 그랬죠. 썸네일 0.8초 만에 보고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고화질로 되면은 좀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너무 저화질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간 화질 정도로 하면은 일반인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 여러분 하실 때 다시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사이트에서 내가 갖다가 써도 되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여쭤보시던데 사실 중국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 갖다가 한국에서 쓴다고 뭐라고 하는 케이스는 사실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고 뭐가 문제냐면 내가 만약에 중국에서 중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샤오미라든지 아니면 리닝이라든지 네이처 하이크라든지 이런 중국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정말 몇 개 없지만 글로벌적인 중국 브랜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로고를 쓴다든지 아니면 내 상표명을 쓴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중국 거 이제 올라가 있는 상세 이미지에서 사람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이걸 쓰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갖고 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말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사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무단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해놨긴 했는데 사실 중국에 있는 브랜드만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하게 하시려면 여러분이 중국 제품 이미지 그냥 따올 수 있잖아요. 저장해가지고 갖고 올 수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곳만 크롭을 하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여기 부분, 저기 부분 이렇게 잘라가지고 내가 다시 재창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있는 부분 지우는 거 요즘에 너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릴 건데 중국어 있는 부분 지우고 이 제품의 이미지만 이제 쓰는 거고 제품을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대로 써도 되지만 요즘에 AI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AI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AI가 좋아서 그래요. 정말 좋고 정말 셀러분들이 안 쓰면 안 되고 그런 급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AI를 많이 활용해서 제품 내가 그대로 갖고 왔어도 저작권에 안 걸릴 수 있어요. 만약에 걸리는 거여도 안 걸릴 수 있어요. 원래도 안 걸리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뭐 상표라든지 캐릭터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만 좀 잘 체크를 하면 거의 문제가 될 확률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꿀팁인데요. 다음은 저희가 외국 제품 이미지를 갖고 와서 많이 쓰다 보기 때문에 그 중국 이미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작권이 거의 안 걸려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왜 중국의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와가지고 할 때 어떻게 좀 하면 좋냐면 우리가 중국어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중국어를 잘 해가지고 이 중국 구매 대행을 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걸 잘 하시는 분들 중에 중국어 하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1%도 안 될 겁니다. 아무튼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중국어를 내가 잘 알아볼 수 있을까 하면은 파파고를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맞아요. 맞는데 텍스트를 우리가 할 일보다 이미지를 수정을 할 때 이 이미지에 나와 있는 중국어를 알아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속의 텍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좀 번역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네이버 웨일이에요. 웨일이라는 서핑 웹 브라우저가 있거든요. 이걸 다운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타오바오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타오바오 이미지 안에 있는 그 이미지까지 다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미지 번역 이걸 누르시기만 하면은 바로바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사용법이 너무너무 쉽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구글 렌즈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구글 렌즈 우리가 제품이래. 이 사진을 딱 캡처를 해가지고 캡처를 하면은 왼쪽에 구글 렌즈가 이렇게 떠요. 구글 렌즈가 여러분 깔아두시면은 이렇게 뜨는데 구글 렌즈를 눌러주면은 거기 내가 캡처한 거 이미지 안에 있는 그 중국어를 번역을 쫙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언어 장벽 때문에 뭘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툴들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툴들 잘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뭐 전체 뭐 이런 것도 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파고인데 파파고도 사실 그 이미지 번역 같은 것들이 다 어플로도 잘 되고 있어요. 그 핸드폰 어플에 그 앱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앱스토어나 그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파파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우리 한국에서 제일 잘 쓰는 그 번역 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지를 내가 캡처한 거를 넣어주면은 그 이미지 안에 있는 중국어를 다 번역을 해줍니다.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이 세 개가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번역 그런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요즘은 이 캡처한 이미지 있잖아요. 챗GPT한테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챗GPT한테 넣으면은 이거를 의역까지 해줘요. 내가 잘 뭔가 파파고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구글 트랜스레이트 있잖아요. 구글 번역. 그런 데서 좀 이상하게 번역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챗GPT에 넣으면은 너무나 말끔하게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초보자분들도 중국어를 몰라도 공구를 몰라도 전자를 몰라도 이런 것들 잘 쓸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져 나온다. 그래서 AI를 잘 이용해 주시면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들이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 눕기 이미지가 좋아요, 실사 배경이 좋아요, 그리고 모바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답은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다는 게 사실 정석인 것 같아요. 카테고리마다 다르고 그 제품들이 내 옆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 또 다르고 약간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지만 무튼 우리가 눕기를 할지 실사 배경을 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옆에 비교를 해보는 작업을 하고 하시면 좋다. 내 경쟁자가 누군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만약에 미팅을 나가요? 미팅을 나가는데 만약에 5대5를 해요. 5대5를 하는데 얘네들이 내 친구들이 다 너무 예쁘고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다 하얀 옷을 입는데 그럼 나도 하얀 옷을 입는 게 좋을까? 저는 까만 옷이라든지 아니면 좀 빨간 옷이라든지 다른 옷을 입는 게 당연히 튈 수밖에 없잖아요. 우선 썸네일에 가장 중요한 건 눈길이 먼저 가야 돼요. 눈길이 먼저 가야 평가를 되고 안 되고가 이제 그건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띄려면 그냥 옆에 애들이 누군지를 봐야 된다.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제가 모바일 환경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모바일 환경에 맞는지 여러분이 실제로 모바일에 어떻게 나올 것 같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내가 너무 작게 넣은 건 아닌지 사람들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봤을 때 어떤 정도로 나오는지를 내가 느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쇼핑을 하면서도 지금 당장에도 느낄 수 있거든요. 당장에 얘는 좀 글씨가 작네, 얘는 좀 너무 밋밋하네, 얘는 왜 이렇게 사용한 이미지를 안 넣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면 여러분이 작업할 때 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아까 인포그래픽 넣는 거 뭐 이런 것들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던 것들이긴 하네요. 것들이긴 하지만 예시가 제 나쁜 예시로 좋은 예시 이렇게 넣어놨는데 나쁜 예시가 줄글로 줄줄줄줄 쓰는 거 이런 것들 사람들이 안 봅니다. 요즘에 사람들 문맹이 많대요, 진짜. 디지털 문맹. 사실 글은 읽을 수 있어도 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이런 아이콘들이랑 같이 넣어주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수치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가습기를 만약에 팔고 있어요. 가열식 가습기를 파는데 가열식 가습기는 막 팔팔 끓는 그런 고온에다가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구 포인트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완전 완전 가습, 완전 가열 뭐 이렇게 만약에 쓴다고 할게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 99.9% 세균 박멸 뭐 이런 것들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글도 좋아하지만 숫자를 훨씬 좋아합니다. 숫자로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깊이 담기고 이것들이 또 전환율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숫자 굉장히 많이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좀 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죠? 이거는 요번 챕터는 또 경쟁사 벤치마킹 그리고 리뷰 이미지 활용 전략이라고 해놨는데 여러분 성공하는 판매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 바로 경쟁사를 철저하게 분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경쟁사 아까 벤치마킹해서 소싱하는 법도 배웠지만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건 상세 페이지를 만들건 사실 경쟁사를
따라한다는 말 안 돼요. 경쟁사를 벤치마킹 하는 거는 당연한 현실이에요. 당연히 이커머스를 하면은 남의 것들 보고 내 거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도 내 거를 보고 적용을 할 거고요. 와, 무슨 디자인을 완전히 따라하고 막 이런 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불법적인 게 전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중시했어. 그러면은 나도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업은 창의성 대결이 아니에요. 대결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이 공식을 얼마나 빠르게 적용하느냐가 사실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10단계 체크리스트를 제가 드릴 건데 1단계 리뷰 많은 순으로 정렬한다. 두 번째 썸네일 패턴을 수집한다. 세 번째 USP 키워드를 추출한다. 네 번째 이미지 수량 그리고 순서를 기록한다. 그 다섯 번째는 비교표 유무를 확인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디테일 컷의 유형을 파악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혜택과 배치를 분석을 한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리뷰 이미지의 그런 품질, 베스트 리뷰의 퀄리티를 이제 한번 체크를 한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AS와 배송 표현을 또 분석을 한다. 그 10단계는 이런 것들로 인한 공통 패턴을 찾고 차별화 포인트를 우리가 도출을 해내주면 된다. 그래서 모두가 하고 있는 거 있죠.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쟁사들이 다 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그러면은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막 내가 생각해서 할 필요가 요즘엔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는데 예를 들어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제가 아는 분이 얘기해요. 제가 아는 분이 자기가 이런 제품을 하고 싶대요. 예를 들어 리빙 바구니라고 할게요. 그거를 하고 싶은데 상위 10개 상품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했는데 9개는 어떤 뭔가 이게 뭐 수납의 편리함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고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하면은 이거는 나는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게 있어. 예를 들어 뭐 라탄이 뭐 조금 삐죽삐죽 해가지고 아프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라탄 바구니 같은 경우는 이 표면이 부드럽다라는 이런 얘기를 전혀 안 씁니다. 그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괜히 단점만 더 이렇게 부각하는 꼴이니까. 그러니까 남의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 둘씩 분석을 해나가면 굉장히 좋은 이런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10단계 체크리스트는 제가 또 정리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이 경쟁사들의 제품을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만 딱 적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 드디어 마지막인데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제가 10분 안에 실행하는 이 프로세스를 알려드릴 건데요. 비결이 바로 있어요. 비결이 시스템화를 한다라는 건데 매번 여러분이 처음부터 막 고민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해진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4단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4단계인데 1단계는 소싱을 해요. 소싱. 키워드 분석을 먼저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픈마켓 그 검색창, 지옥션 그 검색창에다가 키워드를 쳐보고 연관 검색어를 검색해보고 이렇게 키워드 분석하는 거 저희 1강, 2강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검색을 한다. 검색을 하고서 경쟁사의 그 제품들을 쭉 리스트업을 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번역인데 번역, 우리가 제품을 소싱을 한 게 중국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제품이 어떤지를 번역을 한번 당연히 해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렌즈랑 팝하고 이런 거 병행해가지고 챗GPT 병행을 해가지고 텍스트 추출해서 자연스럽게 의역을 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편집으로 들어가는 건데 템플릿 같은 거 이제 잘 나와 있는 편집 사이트들이 있어요. 뭐 미리 캔버스라든지 뭐 키위 스냅이라든지 망고보드라든지 캔바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편집을 우리가 조금씩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수작업으로 너무 많이 하시려고 하지 말고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되어 있는 것들 써가지고 만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이제 업로드인데요. 업로드 할 때 그냥 우리가 지금 만든 거 있죠. 만든 이미지 그냥 저장해가지고 올려주시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단계는 정말 10분 안에 가능합니다. 10분 안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소싱, 번역, 편집, 업로드까지 제가 사실 1강부터 4강 이 특강에서 거의 대부분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처음에 막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좀 적은 시간을 쓰면서도 초보자가 잘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제 거 영상들 이제 많이 찾아보시고 하다 보면은 나도 남부럽지 않은 셀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배웠던 것들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 아까 제가 그랬죠. 다시 한번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점검. 첫 번째로 제가 썸네일 주목도 중요하다 그랬죠. 차별화가 되어 있냐? 경쟁사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나? 배경이 깔끔하고 피사체가 막 중앙에 있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남의 제품들이랑 딱 비교를 한 줄로 세워놨을 때 내 제품이 어떻게 보이는지 꼭 체크를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핵심 USP가 잘 전달이 됐나? 이것도 체크하셔야 돼요. 대표 이미지, 대표 썸네일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 USP가 정확히 잘 담겨 있는지, 너무 줄글로 쓰지 않았는지, 이모티콘이나 이런 거 잘 들어가가지고 예쁘게 표현이 됐는지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 순서. 이건 제가 아까 추가 이미지도 설명드렸잖아요. 첫 번째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추가 이미지를 넣는 그것들 어떻게 이제 되는지, 어떻게 논리 구조가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는 톤 앤 매너 일관성이라고 했는데 디자인적으로 그냥 너무나 뭔가 내가 디자인 감각이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블랙 앤 화이트만 써도 돼요. 블랙 앤 화이트에다가 포인트로 빨강 색깔 이 정도만 쓰시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글씨를 쓸 때나 이런 거 할 때 달리 쓸 색깔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디자인 감각이 뛰어난 거 아니면 전 톤 앤 매너를 일관적으로 맞추려면 그냥 화이트 앤 블랙 그리고 포인트 빨강 요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강의는 좀 마무리를 할 건데, 오늘 정말 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한번 담아봤거든요. 썸네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추가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사이즈 규정이라든지, 저작권 함정 피하는 거, 번역 툴, 배경 뭘로 할지, 인포그래픽 넣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딱 듣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일단 전체 흐름을 쫙 내가 이해하는 게 목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이 내가 썸네일 하나라도 만들어보는 그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솔직히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제일 걱정되는 게 내가 저렇게 멋진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오지? 이런 거일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런 AI 같은 거, 제가 AI 말만 하고 안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AI 같은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카메라 없이도 좀 프로 정도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준비를 해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 내가 그 컴퓨터 하나만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강의도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오늘은 이벤트가 없는가요? 네. 오늘도 이제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채팅이 안 보여요. 아무튼 안 보이는데. 지금 녹화본이 내일 또 5시에 올라가는데 이걸 또 봐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대댓글을 또 달아드렸어요, 아까. 그래서 많이 봐주시고 대댓글 달아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채팅이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네. 다음번에 더 소통 더 할 수 있는 그런 강의 만들도록 할 거고, 이 지마켓 판매자 TV 또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댓글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